보물섬 허일도가 허태윤이 대산그룹 지분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알아챘다. 재물과 권력에 대한 야망은 마치 유전된 본능과도 같다. 허태윤은 아버지 허일도가 대산그룹 부회장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못 된다면 내가 해야지. 이를 악물고 맹세했다. 대산의 영향력은 그의 힘에 달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아버지의 애 머물 수 없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허태윤의 움직임은 조용했다. 그는 대산의 대부분 주주들과 비밀리에 회동을 시작했다. 어두운 식당 방에서 속삭이는 대화, 손에 든 와인잔 뒤로 나타난 교활한 미소. 그는 주식 매수 계획에 전념했다. 그의 전략은 점점 더 집중되었다. 허일도를 인수하고 대산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아버지의 주의를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허일도는 우연히 허태윤의 주식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 자식이 나를 따라잡으려 하는 거야. 그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서의 각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허일도의 얼굴은 경로했다. 허태윤의 안바르 매수와 그에게 이사회를 거부하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허일도는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내 아들이 나를 훼손했어. 그의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성의 거실에서 마주쳤다. 허일도의 눈은 피투성이었고 허태윤의 미소는 차가웠다. 아버지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 허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대사는 약자를 위해 주저하지 않는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 끝난다. 허일도는 놀라서 그에게 소리쳤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했니? 내가 이 정도까지 주입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쉰 목소리로 변했다. 허태윤의 거리가 한 걸음 더 멀어졌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은 유전입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허일도의 가슴에 찔린 상처를 입혔다. 그는 처음에 말문이 막혔고 태영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 내가 계속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대사는 내 책임이야. 내가 돌볼게. 허일도의 척추가 흙 속으로 파고들며 그의 반사를 관찰했다. 내가 괴물을 만들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허일도의 거친 표정과 허태윤의 교활한 미소가 섞이자 화면이 어두워졌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고 바람과 비가 성이 창문을 두드렸다. 관객은 숨을 멈추고 물었다. 부자들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부와 권력의 유전자가 그들을 도울까? 아니면 파멸로 이끌까? 대산의 를 놓고 벌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경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영화의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보물섬 3화는 첫 몇 장면부터 극적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이번 화의 첫 부분은 절박한 호소로 시작된다. 하지만 서동주는 단순히 목숨을 구걸한 게 아니었다. 그는 이미 염장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바로잡으려 했다. 그가 선택한 카드는 다름 아닌 염장의 부패한 자금이었다. 서동주는 비자금 일부를 미끼로 던져 염장의 주의를 끌었다. 하지만 그의 전략에는 중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2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막대한 돈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염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서동주의 움직임을 최대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조용히 그를 삼키려고 했다. 한편 서동주는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마침내 자신이 추구하던 자유를 즐겼다. 그는 배 위에서 여운남에게 청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만남에서 여운남을 만날 수 없었다. 염장이 그녀를 포로로 잡아 차 회장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염장의 명령을 받은 허일도는 서동주를 럽세려 하고 있었다. 그는 염장삼에게 받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서 서동주를 찾으려 했다. 그 후 쾅! 서동주는 살해당하고 바다에 빠졌다. 허일도는 공식적으로 그의 죽음을 인정한 후 은퇴했고 염장은 이 정보를 듣고 안도감을 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비자금에 접근할 수 없었다. 서동주가 염장의 모든 계략을 뒤흔들기 시작하기 전에 한 마지막 움직임. 비자금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염장의 분노는 커졌다. 하지만 또 다른 기사가 그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죽었다고 믿었던 서동주가 아직 살아있었다.
그를 구한 사람은 배원배였다. 하지만 서동주는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기억상실증까지 앓았다. 그는 자신을 성현이라고 소개했다. 이 이름에는 중요한 추가 의미가 있었다. 배원배는 서동주에게 자신의 몸에서 제거된 총알을 보여주며 의문을 제기했다. 누군가가 그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서동주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의 팔에는 휴대전화가 있었다. 여운남과만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개인용 휴대전화였다. 서동주는 자동적으로 전화기를 잡고 여운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여운남이 아니었다. 그녀의 배우자, 여철령이었다. 여철령은 전화 저편에서 서동주의 목소리가 들리자 화가 났다. 그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서동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고 더욱 파괴적인 정보를 보고했다. 서동주는 그를 성현이라고 불렀다. 이때 비서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단순한 직원으로 보이는 그녀가 서동주와 깊은 인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성현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짜 이름이 아니라 일련의 미스터리를 통해 서동주의 과거와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염장은 허일도를 통해 서동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는 씁쓸해하기는커녕 오랫동안 참아왔다는 듯 웃는 척했다. 서동주가 기억을 지우고 귀국한 지금 염장은 다른 전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염장이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것이었다. 마침내 2조 달러를 찾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허일도와 청구호에게 서동주를 쫓아가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리 어리둥절하게 전개됐다. 서동주는 허일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라앉는 것을 막았다. 서동주를 제거하려던 허일도가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염장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던 서동주는 발도의 보호를 받았다. 하지만 마지막에 발도가 수염을 벗는 장면이 또 다른 은폐를 암시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서동주는 단서를 찾기 위해 입고 있던 턱시도를 파는 고급 매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인물들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었다. 부부는 여운남과 그녀의 배우자 여철령이었다. 여운남은 서동주의 삶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서동주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서로 마주친 두 사람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다음 회에서는 4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난다. 피로 새겨진 대산 왕자를 둘러싼 다툼이 이제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허태윤과 허일도의 다툼은 단순한 부자들 간의 다툼으로 진화했지만 이제는 생존을 위한 권력 다툼으로 변했다. 과연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행성에서 야망은 피보다 더 중요한 유일한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기억을 잃은 서동주는 성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그의 실존은 또 다른 줄거리로 이어지고 있다. 여운남, 염장, 허일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20억 달러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진짜 진실이 밝혀지면 모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의 3번째 에피소드는 시청자를 긴장감에 빠뜨린 매력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생각해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밝혀질 어떤 종류의 불안한 진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의 개발과 캐릭터들의 심리적 갈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중에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더욱 흥미로운 리뷰와 분석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려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더욱 복잡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